규정, 이해능력, 지도 방법, 우리는 무조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2025년 대한탁구협회에 업로드되어 있는 최신 규정집을 토대로 파트 1 탁구 규정 구술 대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취합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올린 영상 이외에도 탁구 규정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2025년 3월에 올라와 있는 ITTF 탁구 규정 2025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료 이외의 규정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최신 규정집을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는 것 또한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공부하셔서 구술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수없이 보고 듣고 말하면서 공부하시길 권장합니다. 반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리라 믿습니다. 화팅입니다. 그럼 파트 1 탁구 규정 구술 대비 시작하겠습니다. 1. 서비스 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도 방법과 연계. 서비스 전 자신만의 루틴을 수행합니다. 침착하게 서비스 넣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넣을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위치나 약점을 고려합니다. 서비스의 길이, 코스, 회전 등을 고려합니다. 3구를 어떻게 할지 고려합니다. 공과 라켓을 확인합니다.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리시브 위치, 자세 등을 확인합니다. 리시버의 리시브 습관 등을 고려합니다. 최대한 공격적인 3구를 하도록 서비스합니다. 2. 러버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러버 용어가 다양하니 다시 확인 바랍니다. 러버 종류가 규정인가? 러버에는 뒷면 소프트 러버, 앞면 소프트 러버, 한장 러버, 높은 돌출 러버, 안티스핀 러버 등이 있습니다. 뒷면 소프트 러버는 스펀지의 돌출 부분을 뒷면으로 바꾸어 붙인 것입니다. 이 러버는 스피드와 회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드라이브 전형 선수에게 적당합니다. 하지만 공의 회전에 영향을 받기 쉽고 공의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앞면 소프트 러버는 스펀지 위에 한 장의 돌출 러버를 표면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러버는 회전량에 있어서 뒷면 소프트 러버보다는 떨어지지만 상대의 회전에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진속 공형 선수에게 적합합니다. 한장 러버 OX 러버는 앞면 소프트 러버처럼 돌출이 앞면에 있지만 아래에 스펀지가 없습니다. 이 러버는 컨트롤이 뛰어나고 상대의 회전에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회전을 걸기 어렵고 스피드도 떨어집니다. 견고한 수비를 원하는 수비형 선수에게 적합합니다. 높은 돌출 러버는 앞면의 돌출이 높은 러버를 말합니다. 이 러버는 높은 돌출로 인해 상대의 회전이나 스피드를 흡수합니다. 상대의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백스핀 볼이 되어 방구되고 상대의 백스핀 볼은 톱스핀이나 무회전 볼이 되어 방구됩니다. 안티스핀 러버는 러버를 경질화시켜서 회전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스스로 회전이나 스피드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3. 탁구대 규격 및 경기 공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탁구대 규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합 표면이 되는 탁구대의 윗면은 길이 2.74m, 너비 1.525m의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탁구대는 바닥에서 76cm의 높이의 수평면으로 놓여야 합니다. 탁구대 윗면의 옆부분은 시합 표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합 표면은 공인구를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23cm로 일정하게 튀어 올라야 합니다. 시합 표면은 무광의 어두운 색이어야 합니다.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은 2cm의 흰색으로 합니다. 센터라인은 3mm의 흰색으로 하며 센터라인은 오른쪽 하프코트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경기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공간은 길이 14m, 너비 7m, 높이 5m 이상의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의 경우 경기 공간을 줄일 수 있지만 길이 8m, 너비 6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베테랑 대회에서는 경기 공간을 줄일 수는 있으나 길이 10m, 너비 5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경기 구역은 높이가 50cm에서
100cm의 서라운드를 둘러싸야 합니다. 서라운드의 배경색은 동일한 어두운 색으로 합니다. LED들과 유사한 장치들이 서라운드들에 사용된다면 이것들은 매치를 하는 동안 선수들을 방해할 만큼 밝지 않아야 하며 경기 중일 때는 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네트 어셈블리에 대해 말하시오. 네트 어셈블리는 네트, 지주, 지주봉으로 구성되며 탁구대에 이들을 부착하는 젬쇠도 포함됩니다. 네트는 양쪽 끝에 있는 높이 15.25cm의 수직봉에 부착된 끈으로 설치합니다. 수직봉의 외부 한계는 사이드라인으로부터 15.25cm입니다. 양쪽 지주 사이의 길이는 183cm입니다. 네트의 높이는 길이 전체가 시합 표면으로부터 15.25cm입니다. 네트의 밑바닥은 길이 전체가 시합 표면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5. 공인구에 대해서 말하시오. 공은 구 형태로 지름은 40mm이어야 합니다. 공의 무게는 2.7g이어야 합니다. 공은 플라스틱의 재질로 합니다. 공은 무광의 흰색 또는 오렌지색이어야 합니다. 6. 라켓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블레이드는 평평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블레이드 두께의 최소 85%는 원목으로 해야 합니다. 블레이드 내부 접착층은 섬유 소재, 압축용지 등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두께의 7.5% 또는 0.35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커버링은 블레이드 전체를 덮되 블레이드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블레이드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모든 층, 접착층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여야 합니다. 라켓 커버링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다른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7. 올바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비스는 공이 서버에 정지된 프리핸드의 손바닥 위에 자유롭게 놓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버는 공을 수직에 가깝게 위로 띄어야 하고 회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이 손바닥에서 떠난 후 적어도 16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서버가 공을 치기 전에 어떠한 것도 닿으면 안 됩니다. 공은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시합 표면 위와 엔드라인 뒤에 있어야 합니다. 공은 리시버에게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서버의 프리함과 손은 볼을 띄운 즉시 공과 네트 사이에서 치워져야 합니다. 8. 서비스 규정 위반에 따른 심판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주심 또는 부심이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매치의 첫 번째 경우에 한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서버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수 또는 그 선수의 복식 파트너가 적법성에 의심스러운 서비스를 경고 이후에 시도할 경우에는 부정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선수의 신체적 장애로 규정 준수가 어려울 경우 주심은 예외적으로 올바른 서비스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9. 렛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서비스할 때 공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린 후 상대방 코트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 리시버가 공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기가 심판에 의해 중단된 경우입니다. 10.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는 상황을 설명하시오. 서빙, 리시빙, 엔드의 순서가 잘못되어 교정하고자 할 때입니다. 경기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선수나 조언자에게 경고나 처벌을 주고자 할 때입니다. 랠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 조건이 방해를 받을 때입니다. 11. 득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실점과 연계. 상대 선수가 올바른 서비스를 실패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이 엔드라인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허용되지 않은 라켓으로 공을 쳤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의 프리핸드가 시합 표면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12. 실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득점과 연계. 선수가 올바른 서비스를 실패했을 때입니다.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선수가 친 공이 엔드라인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입니다. 선수가 허용되지 않은 라켓으로 공을 쳤을 때입니다.
선수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입니다. 선수가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선수의 프리핸드가 시합 표면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13. 게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대 10 이전의 상황에서는 11점을 먼저 획득하는 선수가 그 게임을 이깁니다. 10대 10 상황 또는 그 이후의 동점 상황에서는 연속 2점을 먼저 앞서는 선수가 그 게임을 이깁니다. 14. 서빙, 리시빙, 엔드 선택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빙, 리시빙, 엔드 선택권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승자가 서브, 리시브 또는 특정 엔드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상대 선수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2포인트 득점하면 서비스 순서가 바뀝니다. 듀스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 경기 촉진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1점마다 서비스 순서를 바꿉니다. 매 게임마다 엔드 체인지를 하고 맨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느 선수가 5점을 먼저 획득하면 엔드 체인지를 합니다. 복싱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느 조든 5포인트를 먼저 획득하면 리비스 조는 리시빙 순서를 바꿉니다. 15. 서빙, 리시빙, 엔드 순서 오류가 있을 때 심판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선수가 서브 또는 리시브를 한 경우 주심은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 초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기를 재개합니다. 복식에서는 오류가 발견된 게임에서 먼저 서브할 권리를 가진 조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경기를 합니다. 선수가 엔드를 바꾸어야 함에도 바꾸지 않은 경우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 초기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엔드를 바로잡은 후 경기를 재개합니다. 오류가 발견되기 전에 획득한 포인트는 어떤 경우라도 모두 인정됩니다. 16. 경기 촉진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촉진제는 게임 시작 후 10분이 되었거나 시간에 관계없이 양 선수가 요청할 경우에 시행합니다. 단 게임 중 양 선수의 점수 합이 적어도 18점이 되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기 촉진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랠리 중이었다면 랠리에서 서버의 서비스로 경기를 재개하고 랠리 중이 아니었다면 직전 랠리에서의 리시버의 서비스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리시브하는 선수가 13개의 리턴을 성공하면 리시버는 한 포인트를 득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한 번씩 교대로 서비스를 합니다. 경기 촉진제가 시행되면 매치가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17. 경기 복장과 경기 복장에 하는 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복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복장은 반소매, 민소매의 셔츠, 반바지나 스커트, 원피스, 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됩니다. 셔츠, 스커트, 반바지의 주색상은 셔츠의 소매나 칼라를 제외하고는 공이 색깔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깔이어야 합니다. 경기 복장에 있는 장식이나 선수가 착용하는 아이템은 상대 선수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눈에 띄거나 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디자인과 문자는 복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단체전에 참가하는 같은 팀의 선수들과 세계대회, 올림픽 또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의 복식조로 참가하는 같은 국가의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양측 선수 및 조는 관중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색상의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양측 선수나 팀이 유사한 셔츠를 입고 있으나 어느 편이 바꿔야 할지 합의가 안 될 때는 주심의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계대회, 올림픽 또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소속 협회가 승인한 종류의 셔츠, 반바지 또는 스커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기 복장에 하는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셔츠의 앞면, 옆면, 어깨 부분에 뚜렷이 구분되게 최대 6개까지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합친 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앞면에는 최대 4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최대 2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40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반바지나 스커트의 앞면과 옆면에는 최대 2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선수 등번호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심판 복장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이 4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18. 조명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조건.
다른 주요 대회들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의 조명에 밝기는 경기 표면과 경기 구역 위에서 균일하게 수직조도 1800럭스, 수평조도 200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워밍업과 연습장의 탁구대 위에서 100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 사용될 경우 조명의 밝기는 모두 균등해야 하며 경기장 배경의 밝기는 경기 구역의 가장 어두운 부분보다 더 밝으면 안 됩니다. 조명의 광원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5m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19. 경기 전 연습 시간은 몇 분입니까? 2분입니다. 20. 연습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 시합할 탁구대에서 최대 2분 동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습 시간은 레프리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휴식 시간 동안에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합이 중지된 경우 레프리는 선수들에게 시합 테이블을 포함하여 어느 테이블에서든 연습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장비를 점검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손상된 공이나 라켓을 교체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 전에 몇 차례 이상의 연습 랠리를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1. 인터벌 휴식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매치 안에서 게임과 게임 사이에 최대 1분까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매육전마다 타월링을 위해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매치 마지막 게임에서 엔드 체인지 할 때 짧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분까지 한 번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치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치와 매치 사이에 최대 5분까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선수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1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2.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는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분까지 한 번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받으면 주심은 시합을 중단시키고 흰색 카드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선수의 테이블에 타임아웃 표시도구를 올려놓습니다. 타임아웃 요청은 개인전에서는 선수나 지정된 조언자가 할 수 있고 단체전에서는 선수나 팀 캡틴이 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개인전에서는 선수가 결정할 수 있고 단체전에서는 팀 캡틴이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선수나 조가 다시 시합할 준비가 되었거나 1분이 경과했을 경우 어느 것이든 더 빠른 것에 따라 심판은 표시도구를 치우고 경기를 재개합니다. 23. 타월링은 몇 점마다 하는지 설명하시오. 각 게임을 시작해서 두 선수의 점수 합이 6점이 되거나 6의 배수의 점수가 될 때마다 타월링합니다. 또한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 어느 선수가 먼저 5점을 획득하면 엔드 체인지 할 때 짧은 인터벌이 주어지고 그때 타월링합니다. 24. 게임 간 휴식 시간 몇 분입니까? 1분입니다. 한 매치가 연속되는 게임 사이는 1분까지의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25. 감독이나 선수에 의한 타임아웃은 몇 분입니까? 최대 1분입니다. 26. 단체전 경기에서 연속으로 매치에 나가는 선수의 휴식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27. 경기 중 조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단체전 경기에서는 경기 구역에 있도록 허가된 누구에게서라도 선수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에게 지정하여 알린 한 사람에게서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할 경우 주심은 레드카드를 주고 경기 구역을 떠나도록 지시합니다. 허가된 조언자가 불법 조언을 하는 경우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이 결정된 조언자가 이에 불응 시에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레프리에게 보고합니다. 선수는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플레이가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트 2 지도 방법 구술 대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도한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듣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구술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 틀을 토대로 자신만의 지도 방법 언어로 만들어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1. 탁구의 기본 자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양발을 엔드라인과 평행이 되도록 섭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줍니다. 상체를 약간 숙여서 중심이 앞꿈치에 실리도록 합니다. 자세를 낮추어 주고 시선은 전방을 향합니다. 라켓 핸드는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몸 앞에 위치시킵니다. 프리핸드도 직각으로 구부리고 몸 앞에 위치시키면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언제 어디로든 움직여서 공을 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2. 쉐이크핸드 그립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쉐이크핸드는 악수하듯이 그립을 잡는 방법입니다.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라켓면과 손잡이가 만나는 지점을 끼워 넣고 적당한 힘을 주어 잡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라켓의 앞면에, 두 번째 손가락은 라켓의 뒷면에 자연스럽게 대어줍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손잡이 부분을 지그시 감싸줍니다. 이는 기술 사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펜홀더 그립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펜을 잡듯이 잡는 방식입니다. 엄지와 검지는 손잡이와 라켓면이 만나는 지점을 펜을 잡듯이 잡아줍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라켓 뒷면에 가볍게 대어줍니다. 기술 사용에 따라 손가락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비스 전 자신만의 루틴을 수행합니다. 침착하게 서비스 넣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넣을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위치나 약점을 고려합니다. 서비스의 길이, 코스, 회전 등을 고려합니다. 3구를 어떻게 할지 고려합니다. 공과 라켓을 확인합니다.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리시브 위치, 자세 등을 확인합니다. 리시버의 리시브 습관 등을 고려합니다. 최대한 공격적인 3구를 하도록 서비스합니다. 5. 서브 전, 후 확인하여야 할 사항 3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서비스 전에는 우선 환경적으로 방해 요소가 있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과 라켓을 확인합니다. 또한 리시버의 위치와 준비 자세 등을 확인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넣을 건지 계획합니다. 3구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최대한 공격적인 3구가 되도록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서비스 후에는 리시버의 움직임과 라켓면 등을 확인하여 3구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최대한 공격적인 3구를 하도록 합니다. 6. 올바른 서비스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탁구 규정과 연계. 서비스는 공이 서버의 프리핸드에 펼쳐진 손바닥 위에 자유롭게 놓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버는 수직에 가깝도록 공을 띄어야 합니다. 이때 회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공은 프리핸드 손바닥에서 떠난 후 16cm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부터 라켓에 맞을 때까지 공은 시합 표면 위와 엔드라인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공은 리시버에게 가려지면 안 됩니다. 서버의 프리함과 손은 볼을 띄운 즉시 공과 네트 사이에서 치워져야 합니다. 7. 포핸드 서비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립은 엄지와 검지는 라켓의 앞면과 뒷면에 대어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손잡이를 지탱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손바닥에 닿도록 그대로 구부려줍니다. 백사이드 쪽의 모서리 근처에서 자신의 포워드 사이드를 보며 섭니다.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로 둡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줍니다. 프리핸드와 라켓 핸드를 몸 앞에 모아주면서 서비스 준비를 합니다. 시선은 프리핸드 위에 공을 주시합니다. 무릎과 상체를 약간 펴면서 토스합니다. 이때 라켓은 약간 빼주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공이 테이블 가까이에 떨어지는 시점에 무릎과 상체를 숙이면서 임팩트합니다. 간결하게 팔로스로우를 합니다. 재빠르게 준비 자세로 돌아와서 다음 공을 준비합니다. 8. 커트 서비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립은 엄지와 검지는 라켓의 앞면과 뒷면에 대어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손잡이를 지탱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손바닥에 닿도록 그대로 구부려줍니다. 백사이드 쪽의 모서리 근처에서 자신의 포워드 사이드를 보며 섭니다.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로 둡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줍니다.
프리핸드와 라켓핸드를 몸 앞에 모아주면서 서비스 준비를 합니다. 시선은 프리핸드 위에 공을 주시합니다. 무릎과 상체를 약간 펴면서 토스합니다. 이때 라켓은 약간 빼주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공이 테이블 가까이에 떨어지는 시점에 무릎과 상체를 숙이면서 라켓을 눕혀 공의 밑면을 강하게 임팩트합니다. 임팩트 시 순간적으로 손목을 꺾어 강하게 백스핀을 겁니다. 재빠르게 준비 자세로 돌아와서 다음 공을 준비합니다. 9. 너클 서비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립은 엄지와 검지는 라켓의 앞면과 뒷면에 대어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손잡이를 지탱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그대로 구부려줍니다. 백사이드 쪽의 모서리 근처에서 자신의 포워드 사이드를 보며 섭니다.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로 둡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줍니다. 프리핸드와 라켓핸드를 몸 앞에 모아주면서 서비스 준비를 합니다. 시선은 프리핸드 위에 공을 주시합니다. 무릎과 상체를 약간 펴면서 토스합니다. 이때 라켓은 약간 빼주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공이 테이블 가까이에 떨어지는 시점에 라켓을 눕혀 공을 임팩트합니다. 임팩트 시 커트 서브와는 다르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공을 미는 듯한 느낌으로 타구합니다. 백스핀이 걸리지 않고 무회전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재빠르게 준비 자세로 돌아와서 다음 공을 준비합니다. 10. 백핸드 서비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왼발보다 약간 앞으로 두고 자신의 백사이드를 향해 사선으로 섭니다.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상체를 약간 숙여줍니다. 라켓핸드는 자신의 배 앞에 위치시키고 프리핸드는 라켓핸드보다 약간 위에 두면서 서비스 준비를 합니다. 시선은 프리핸드 위에 공을 주시합니다. 무릎과 상체를 약간 펴면서 토스합니다. 토스하면서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라켓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으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최대한 테이블 근처로 낙하하는 공을 팔꿈치를 이용하여 라켓핸드를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정확하게 임팩트합니다. 서비스 이후 재빠르게 준비 자세를 취하며 3구를 대비합니다. 11. 리시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상대의 서비스 동작을 주시하고 손목의 움직임, 라켓의 각도, 회전 여부 등에 집중합니다. 상대 서비스의 종류, 위치, 강도, 길이 등을 재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신속한 발놀림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리시브 준비를 합니다. 리시브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서비스 파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격적인 리시브를 하도록 하고 서비스 파악이 안 되었다면 안정적인 리시브를 하면서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2. 포핸드 커트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동작에서 자세를 낮추고 상체를 숙여 공을 주시합니다. 라켓을 편안하게 든 상태에서 팔꿈치는 9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라켓면은 45도 정도를 유지하며 백스윙합니다. 아주 조금 백스윙합니다. 타구 지점을 확인하면서 오른발을 테이블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공이 바운드된 직후 공의 밑부분을 치며 임팩트합니다. 간결하게 팔로스로우 합니다. 재빨리 준비 자세를 취하고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3. 백핸드 커트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상체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면서 공을 주시합니다. 라켓을 몸쪽으로 당기고 라켓면을 45도 정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타구 지점을 확인하면서 오른발을 테이블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공이 바운드된 직후 공의 밑부분을 임팩트합니다. 간결하게 팔로스루를 합니다. 재빨리 준비 자세를 취하고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4. 포핸드 스트로크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세에서 무릎과 허리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주면서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라켓핸드의 팔꿈치는 직각으로 유지하고 허리 근처에 위치하여 백스윙을 합니다. 이때 라켓핸드가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은 공을 주시합니다.
타구점에 맞추어 허리를 다시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임팩트합니다. 라켓 끝이 왼쪽 눈 방향까지 오도록 간결하게 팔로스루를 합니다. 재빠르게 준비 자세를 취하여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5. 포핸드 드라이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포핸드 자세보다 테이블에서 약간 떨어져서 준비합니다. 준비 자세에서 양발을 조금 넓게 벌려줍니다. 무릎과 상체도 더 숙여서 자세를 낮춥니다.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고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라켓 핸드는 약간 펴주고 라켓은 오른쪽 허벅지 근처에 위치시키며 백스윙합니다. 시선은 공을 주시합니다. 타구점에 맞추어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임팩트합니다. 손목과 팔꿈치로 공을 채듯이 힘차게 스윙합니다. 팔로스루는 간결하게 합니다. 재빨리 준비 자세로 돌아와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6. 쇼트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몸쪽으로 당겨 백스윙합니다. 라켓을 45도 정도로 숙인 다음 공이 정점으로 올라올 때 임팩트합니다. 손목과 전완근에 힘을 주어 정확하게 임팩트합니다. 팔꿈치를 펴주면서 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합니다. 팔로스루는 간결하게 합니다. 재빨리 준비 자세로 돌아오고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7. 백핸드 스트로크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몸쪽으로 당겨 백스윙합니다. 라켓을 45도 정도로 숙인 다음 공이 정점으로 올라올 때 임팩트합니다. 손목과 전완근에 힘을 주어 정확하게 임팩트합니다. 라켓 끝을 덮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합니다. 팔로스루는 간결하게 합니다. 재빨리 준비 자세로 돌아오고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8. 백핸드 드라이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약간 떨어져서 준비합니다. 준비 자세에서 양발을 조금 넓게 벌려줍니다. 무릎을 더 구부리고 상체를 숙여 자세를 낮춰줍니다. 무릎과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심 이동을 합니다. 라켓은 왼쪽 옆구리 부근에 위치시키고 손목은 몸 안쪽으로 꺾어주어 백스윙을 합니다. 타구점에 맞추어 무릎과 허리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임팩트합니다. 라켓 끝을 덮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합니다. 팔로스루는 간결하게 합니다. 재빨리 준비 자세로 되돌아오고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19. 스매시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을 주시하면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높은 공을 강하게 쳐야 하므로 스텝을 이용하여 타구점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무릎과 허리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오른발에 중심을 실어줍니다. 라켓은 조금 높게 들어주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타구점에 맞추어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왼발을 힘차게 앞으로 내딛고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강하게 임팩트합니다. 간결하게 팔로스루를 한 후 재빨리 준비 자세로 되돌아와서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20. 플릭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오른손잡이 선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릭은 탁구대 위에 짧은 공을 처리하는 공격적인 기술입니다. 오른발을 들여놓고 몸 전체가 이동하여 공에 접근합니다. 라켓의 위치는 공보다 아래에 있으며 하완을 이용하여 짧고 빠르게 임팩트합니다. 간결하게 팔로스루를 합니다. 재빠르게 준비 자세로 돌아와서 다음 공에 대비합니다. 22. 탁구 전형 선수 전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형에는 전진속 공형, 드라이브 주전형, 커트 주전형 등이 있습니다. 전진속 공형은 전진에서 주로 빠른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구사하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진속 공형 선수는 돌출러버를 주로 사용합니다. 랠리는 적게 하고 상대의 공을 빠르게 타구하여 득점을 노립니다. 현정화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드라이브 주전형은 중진에 주로 플레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면 러버를 사용하고 활발한 푸서크를 구사하며 드라이브 위주의 플레이를 합니다. 유승민, 장호진 선수 등이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커트 주전형은 상대의 공격을 커트를 사용하여 막아내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주로 중진과 후진에서 플레이합니다.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내야 하므로 집중력이 높아야 하고 빠른 푸서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주세혁, 서효원, 강동수 선수 등이 있습니다. 23. 전진속 공형 상대를 만났을 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먼저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대를 흔들어야 합니다. 타구에 변화를 주어 상대가 다양한 공을 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백스핀과 짧은 공을 많이 구사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빨리 파악하여 그쪽을 지속적으로 공략합니다. 상대의 백쪽을 주로 공략합니다. 상대의 빠른 공격에 당황하거나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공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4. 커트 주전형 선수를 만났을 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먼저 인내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력 경기가 될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루프와 드롭샷, 쇼트, 푸시 그리고 스매시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 선수의 가운데 코스를 주로 공략합니다. 상대 선수를 앞과 뒤쪽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25. 드라이브 주전형 만났을 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가장 먼저 상대의 장점인 드라이브를 구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짧은 공을 많이 구사하고 구질에 변화를 주어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쉽게 구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대의 리듬을 깨기 위해 탑스핀과 백스핀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상대의 백사이드 깊은 쪽으로 공을 보내어 상대가 드라이브를 구사하기에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박자와 리듬을 깨는 다양한 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막아낸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26. 백사이드의 수비 철저한 상대를 만났을 때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자신의 공격을 상대의 미들 쪽이나 포핸드 쪽으로 주로 구사해야 합니다. 상대를 미들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상대를 흔들어야 합니다. 27. 루프 드라이브와 스피드 드라이브 받아치는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루프 드라이브를 받아치는 요령은 상대 회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라켓의 각도를 숙여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스윙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죽여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피드 드라이브 받아치는 요령은 라켓의 각도는 숙여준 상태에서 루프보다는 조금 빠르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파트 3 이해 능력 구술 영상입니다. 제 자료 이외의 곳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본 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답안으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최프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탁구 운동의 효과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됩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좋습니다. 근력을 강화합니다. 민첩성, 유연성 등을 길러줍니다. 두뇌 회전에도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 탁구 운동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실내 운동이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안구 능력이 좋아집니다. 3.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도자는 의사 전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강인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도덕적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칭찬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존중, 책임, 신뢰, 도덕, 칭찬, 공정, 열정, 사랑, 노력, 격려, 품성, 경청, 정직, 목표, 희생, 공감, 배려, 이해 등등의 좋은 단어를 써서 말하세요. 4. 생활체육 지도자 역할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운동 기능을 전수합니다. 효율적인 지도 기법을 개발합니다. 체력 진단과 운동 처방을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시설을 운영 관리합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5. 시합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탁구 시합 전에는 라켓, 공, 유니폼 등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식사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몸을 풀어야 합니다. 시합 전의 연습 랠리를 통해 감각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스타일을 분석하거나 자신만의 전략을 정리해두면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합 시간과 장소, 대진표 확인은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부상의 종류와 스포츠상의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상의 종류에는 경련, 좌상, 건염, 인대염좌, 연골 손상, 요통 등이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근육 강화 훈련을 하며 정리 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과도한 훈련을 삼갑니다. 획일적인 연습 방법을 지향합니다. 연습 방법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과도한 긴장을 이완해 줍니다. 적절한 회복 시간을 갖습니다. 연습과 경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일반 지식을 가능한 많이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 도중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과도한 긴장이나 주의산만, 반칙행위, 난폭행위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7. 과학 발전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째, 다양한 훈련 방법과 시설 등이 개발되어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둘째, 안전장비나 기술적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다양한 기술적 도구가 개발되어 경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도입되어 스포츠 관람자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줍니다. 8. 기술 습득 3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술 습득의 3단계는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입니다. 인지 단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연합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연습하고 적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자동화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9. 분습법과 전습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습법은 운동 기술을 몇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전습법은 학습자가 운동 기술 과제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10. 지도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도수단에는 언어, 시범, 시청각, 이행강제 등이 있습니다. 11. 스포츠 과학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포츠 과학은 운동과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신체적, 기술적, 심리적, 영양적 요인 등을 분석하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스포츠 과학은 운동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지도자와 선수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도자와 선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도자와 선수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칭찬과 격려 등의 말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13. 지도자가 선수에게 경기 전, 중, 후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전에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에 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경기 중에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언과 지시를 제공합니다. 선수들의 감정적인 변화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기 후에는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4. 탁구 경기력 결정 요인 중 스포츠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포츠 환경에는 경기장의 조건, 공의 상태, 경기 시간, 경기 대상, 관중 소리 등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밝고 깨끗할수록 집중력이 더 높아집니다. 공의 상태에 따라 스피드와 스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대상의 경기력이 높을수록 선수들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관중 소리는 선수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집중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15.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학적인 방법에는 체력 향상, 영양 공급, 심리 훈련, 선수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6. 지도 방법 중 자아중심형, 과제중심형, 사교중심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아중심형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선수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과제중심형은 선수에게 지시사항을 주고 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선수의 목표 달성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교중심형은 선수들끼리 상호작용하며 동기부여를 유도합니다. 이 방법은 선수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17. 체력의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력은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신체조성, 유연성 등이 있습니다. 운동체력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반응시간 등이 있습니다. 18. 피드백에 대해 설명하시오. 피드백은 지도자가 선수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평가 또는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선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첫째,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19. 슬럼프와 고원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슬럼프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실력이나 성적이 하락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슬럼프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고원 현상은 선수들의 실력이나 성적이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발전이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럼프와 고원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경기 전 심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심호흡을 통해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순간순간 플레이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스스로를 믿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21.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째, 지도자는 팀 또는 개인 선수와 함께 목표를 설정합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향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둘째,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훈련 일정, 전략,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지도자는 선수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제공합니다. 넷째, 지도자는 선수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나 멘탈 훈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도자는 팀 내 조직과 협업을 지원합니다. 팀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여섯째,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과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22.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당 개설계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철학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23. 프로그램 계획의 원리 5가지를 설명하시오. 프로그램 계획의 원리에는 평등성, 창조성, 다양성, 욕구 반영성,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평등성은 프로그램 참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창조적인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구 반영성은 개인적, 사회적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문성, 홍보성, 평가성, 보완성 등이 있습니다. 24. 생활체육 지도 원리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지도 원리에는 평가성, 창조성, 개별성, 전달성, 목적성, 자발성 등이 있습니다. 평가성은 지도 방법에 효과가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개별성은 참가자의 욕구와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전달성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적성은 철학적 기초에 근거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발성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5. 생활체육 지도 목표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민주적 생활태도를 지향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리도록 합니다.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킵니다. 조화로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꾀합니다. 26. 지도자가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복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훈련 계획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칭찬과 질책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27.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목표를 확인하고 제시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발합니다. 동료 의식을 강화합니다. 동기를 유발합니다.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성취도를 제고합니다. 28. 근대 탁구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시오. 근대 탁구의 시작은 영국의 제임스 깁이 고안한 셀룰로이드 공이 사용된 것부터입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덧댄 라켓으로 이 공을 칠 때 나는 소리의 착안에 핑퐁이라 불리었습니다. 후에 테이블 테니스라는 정식 명칭으로 바뀌면서 전 유럽으로 보급되었습니다. 1902년 처음으로 영국의 탁구협회가 창설되었고 1927년 런던에서 유럽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면서 근대 탁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9. 우리나라의 탁구 도입 시기를 설명하시오. 1924년 경성일 일신문사에서 주최한 핑퐁 경기 대회를 한국 탁구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1927년 조선신궁 경기 대회에서 핑퐁이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열린 첫 대회는 YMCA 체육관에서 열린 조선탁구대회입니다. 1945년 조선탁구협회가 발족되었고 1947년 대한탁구협회로 개칭하여 전국 종합탁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 우리나라 탁구가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세계대회, 최초로 정상에 올랐던 대회를 설명하시오. 국제대회 첫 출전은 1952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세계대회 첫 출전은 1956년 동경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대회는 1973년 사라예보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에 리사, 정현숙, 박미라 여자 단체팀이 우승하였습니다.